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서 둘이 함께 드나드는 아지트를 확보를 했고, 들어가 보면 정말 강한이에요. 막 서로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여름에 차에서 대기하면 진짜로 속옷까지 싹 다 젖어요. 한 돈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로 잘못된 걸 알면 안 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UI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탐정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의감도 느끼고 지치기도 지치고 해가지고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제 영상처럼 어떤 탐정 업체의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너무 놀랐어요. 이런 직업이 한국에도 있구나. 그래서 무작정 그분을 그냥 쫓아다녔어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돼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정 일을 하시면 네. 주로 맡는 분야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도, 불륜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네. 끊임없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편인가요? 저희들도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 외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를 뿐이지 주변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얼마나 용기를 내서 접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현장은 어떤 현장인 거예요? 오늘은 남편분이 외도 중인 걸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직장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서 지금 둘이 함께 드나드는 아지트를 확보를 했고, 그 이제 앞에서 대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증거 수집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기를 하면은 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계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근무 시간이 9시간이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9시간 내내 이렇게 차에서 대기만 하실 때도 있으신 거세요? 네. 그런 경우도 되게 흔하게 많아요. 그럼 이렇게 탐정 일을 하시면 네. 한 달에 수익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일이 좀 타이밍 맞게 잘 들어오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돈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얼마나 의뢰가 딱딱 알맞게 잘 맞춰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사건 이상 투입을 하지 않거든요. 막 사건을 2개, 3개씩 돌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은 꼭 제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만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벌어갑니다. 혹시 한번 이렇게 탐정에게 한번 의뢰를 할 때 비용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업체마다 뭐 비용과 시간과 뭐 모두 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상담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대략적으로는 한 6, 70만 원, 80만 원 선부터 한 100만 원까지 하루 기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특수한 경우, 사람들이 직원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특수한 경우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사람 찾기, 뭐 몇 시 비행기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보가 없을수록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의 팁은 이렇게 탐정 의뢰를 하려면은 네. 좀 정보를 많이 알아두고 의뢰를 하면 더 좋겠네요. 네,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했을 때 뭔가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보다는 티 내지 않고 조용히 하실 수 있는 만큼 증거를 모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소한 거라도 하나 두 개가 모인다면 분명 큰 기회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 내지 마시고 눈치채게 행동하지 마시고 평상시랑 똑같이 유지하시면서 조용히 증거를 하나씩 모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은 너무 티내면서 오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뭐 그 사람이 몇 시에 어딜 가는지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탐정한테 의뢰를 하면 더 수월할 수 있다. 네, 상담만 받아도 어느 정도 솔루션은 가능하니까. 네. 현장은 이렇게 혼자 나오시는 편인가요, 보통? 기본적으로 2명이 투입을 하고요. 기본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5명, 6명, 한 10명까지도 투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2명 내지는 3명 정도로 투입을 합니다, 현장에. 그럼 지금 이 주변 어딘가에도 네. 지금 직원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주 앞쪽에서 1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불륜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시작되는 건가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는 뭐 동호회나 직장 내 불륜 아니면 사실 남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요즘 불과 한 1,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좀 트렌드했던 게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네, 거기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들 일어나서 많이 적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요즘 뭐 흔하게 너무 이제 많이 흔해졌는데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기혼이란 단어만 검색을 해도 뭐 워낙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또 다른 사람들이랑 채팅방에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건가요? 네, 들어가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막 서로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자꾸 만남을 유도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강퇴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여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한 재작년쯤인가 그때 또 제가 사는 옆 동네에서 네. 오픈 채팅방으로 인해서 뭐 아내가 외도를 시작했고 남편이 경찰 조사받다가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그런 뉴스까지 나왔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시다 보면은 네. 그렇게 좀 완전히 엄청 심각한 경우까지 갔던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심각한 경우는 뭐 다 심각하죠. 평생을 내 배우자를 믿고 살아왔는데 그 배우자한테 등을 돌리고 내 가정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니까요. 내가 내 배우자가 싫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면 어쨌든 관계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어쨌든 집에 있는 내 가족들이나 내 자식들한테도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불륜 현장을 다니면서 네. 의뢰자가 원하는 증거가 딱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외도한 사람이 정말 철저해서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의뢰자와의 분쟁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뭐 일하는 모습만 보여드려도 웬만큼 신뢰는 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서 뭐 저를 못 믿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었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분명히 만나는 그런 정황들은 확실한데 저희가 뭐 일주일을 지켜보고 2주일을 지켜봤는데도 너무나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대 측에서 뭔가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연수를 떠난다든가 이런 경우여서, 근데 어쨌든 외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치밀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패턴 파악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결과적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잡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그 외도하는 사람들은 네. 그 사실을 숨기려고 뭐 어떤 것까지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만나는 사람들은 같은 한 단지에서 외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동네에서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조금 치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직선 거리로 5분이면 걸어갈 거리인데 한 15분 정도를 빙빙 돌아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든가, 주변 의식을 심각하게 많이 한다든가, 뭔가 좀 변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방 배낭에 뭘 넣고 다니면서 모자를 썼다가 안경을 썼다가 뭐 외투를 갈아입었다가, 그런 식으로들 피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잘못된 걸 알면 안 해야죠. 네, 그럼 아무래도 이게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법적으로는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지금 탐정업이란 자체가 정확하게 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라는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범법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내가 하는 것들이 어쨌든 의뢰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게 불법행위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선 안에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럼 이렇게 지금 삼성님이 수집하시는 증거는 네. 이게 뭐 법적 증거로도 효력이 되는 건가요? 네, 증거로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재판의 핵심은 이 사람이 외도를 했냐 안 했냐지, 이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구해왔냐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에서는 다 사용을 가능하고, 뭐 지금까지 물론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하시는 일 들어보니까 뭐 불륜 증거 수집하고 뭐 사람도 찾는 일도 있었고 그런 거 들어보면 네. 옛날에 우리가 흔히 흥신소라고 하는
그런 일과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냥 이름이 변경된 것 같고 하는 일이 변경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 시절에는 이 업무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등이 이제 사실 과거에는 막 문신 많고 덩치 큰 이런 분들이 의뢰인한테 돈을 받아서 의뢰인이 원하는 일을 해줬다고 치면, 지금은 사실 그냥 뭐 뭘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하진 않거든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저처럼 이제 외도를 잡는 탐정이 있고, 기업 사건, 뭐 배임 횡령, 스파이 잡는 그런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쪽, 이쪽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찾아보면 있긴 있을 텐데 뭐 너무나 대놓고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이제 사실 의뢰를 하셔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네.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네. 지금은 날이 풀려서 좀 괜찮은데 네. 여름에는 이렇게 차에서 대기하려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죽죠. 여름에 차에서 대기하면 진짜로 속옷까지 싹 다 젖어요. 네, 그래서 막 차 안에서는 오히려 조금 벗어야 살 수 있을 정도, 겨울에도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름에 시원한 데서 일하고 겨울에 따뜻한 데서 일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힘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느껴지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외도를 당하는 분들이. 그러기에 어쨌든 일도 많이 뿌듯하고, 증거가 잘 나와서 재판 가서 승소했을 때, 그리고 나서 연락 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뿌듯하죠. 많은 사람들이 네. 사실 탐정이라는 단어는 네. 명탐정 코난 뭐 이런 걸로 많이 접해봤다 보니까 네. 강력 사건에서 막 범인 추리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건가요? 강력 사건을 저희가 맡을 수가 없죠. 저희는 공권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은 대개는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 위주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제 의뢰인이 혼자서 하지 못할 때 그거를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사 사건 위주지, 형사 사건은 대한민국에는 이제 공권력인 경찰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탐정이라고 하면은 네. 형사로 해야 될 거는 경찰들이 공권력이 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민사나 분쟁을 해결을 도와주는 그런 일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네.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들켜보신 적은 없나요? 저희가 뭔가 실수를 해서 들킨 적은 없고요. 의뢰인의 실수로 그런 일이 간혹 벌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지금 이 대상자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득 전화해서 당신 지금 뭐 어떤 여자랑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런 식으로 막 순간에 화를 못 이겨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문제들이 간혹 생기긴 하죠. 그럼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의뢰인의 잘못이니까 그냥 그렇게 돈만 안 날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완전히 다 까발려진 상태라면, 저희 실수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AS를 해드리겠죠. 근데 저희 실수가 아니고 의뢰인의 순간적인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진행 불가가 되죠. 네, 지금 촬영 중에는 네. 지금 대기 시간이다 보니까 약간 평온한 것 같은데 네. 긴박하게 막 추적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뭐 어느 정도 경계를 하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진짜 그 카레이서처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도심에서도. 그럼 저희들도 막 핸들 꽉 잡고 따라가야죠. 들어보면은 네. 이 일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오랫동안 이 일 해도 계속 뭐 재미가 있는 편인가요? 사건마다 항상 새롭기 때문에 매번 새롭고 해서 그런 재미보다는 좀 설레임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런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일을 배우고 보고 싶다, 뭐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멋있기만 하고 재밌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여름에 차 안에서
온몸이 다 젖어가면서 그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겨울에 막 손가락이 안 움직일 정도로 추운 곳에서도 대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의 사실 일의 한 80, 90%가 대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탐정 일을 하다 보면은 네. 탐정님 본인은 네. 뭐 멘탈적으로 괜찮으신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불륜 사건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사람을 못 믿게 됐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의뢰인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가족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속으로 너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곱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정신병까지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막 진짜 펑펑 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이제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상관없이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한번 털어놓고 나면 좀 많이 시원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볼 때나, 아니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나 뭐 좀 큰 아이나 어쨌든 아이까지도 그렇게 등한시하고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는 그런 경우, 이럴 때는 약간의 좀 감정이입이 돼서 불편하죠. 이런 일을 진행할 때 네. 좋은 탐정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믿음을 주기도 하고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워낙 아직까지도 저희 업계 이미지가 밝아지지 못하는 게 지금도 협박하고 사기치고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면 상담을 할 때 이제 그때 뭐 자세한 정보들을 받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짜고 하는데,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들을 조금 가릴 만큼 가려서 보여드려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장을 도착하면 도착을 했다, 뭐 대상자가 차량에 타면 차량에 탔다, 지하철을 탔다, 어디론가 이동 중입니다 하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가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나요 해가지고 보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탐정 일을 하려면은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탐정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탐정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과정도 다르고 뭐 시간도 다르고 한데, 그런 과정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현재 나와 있는 탐정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국가고시가 아닌 민간고시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꼭 있어야 탐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요. 뭐 사업자를 내고 정상적인 절차만 밟아서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직장을 들어가서 배우든가 탐정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든가,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탐정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탐정이 필요로 해서 검색을 하다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세상에는 나쁜 탐정만 있진 않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털어놓지 못할 말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한 번의 고비를 넘기면 정말 많이 나아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책감 갖지 마시고, 내 배우자의 외도가 본인의 탓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좀 통해서 솔루션을 받아보시면 훨씬 나은 결과물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혼자서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원더 휴먼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UI 탐정 우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